예, 최근 조국 전 장관을 두고 연일 장외 설전을 벌이고 있는 두 인물입니다. 결국 제대로 맞붙었는데 특히 진중권 교수가 작심한 듯 유시민 이사장을 향해서 개그가 많이 늘었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과거 영상부터 보고요. 두 사람의 논쟁을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씨는 내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거고 나름대로 충정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검찰의 입장에서 볼 때 이거 셈입니다. 검찰총장으로서 나름대로 판단이었고 나라를 위해서 하게 되면 나라 전체가 수렁으로 빠질 것 같습니다라는 경고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어떤 자료든 다 참고할 수 있는 시험이에요. 오픈북 시험에서 부모가 도와줬는지 안 도와줬는지 모르겠지만 온라인 오픈북 시험에 부모가 개입됐다는 의심만으로 이거를 기소하는 그것도 조지 워싱턴 대 업무방해로 기소하는 이 깜찍한 앞에서는 할 말이 제가 별로 없어요. 어제 두 사람이 한 매체의 신년 토론회에서 제대로 맞붙었는데 저는 진중권 교수의 말을 한번 제가 김태현 변호사 읽어볼게요. 나도 학교에서 오픈북 시험을 하는데 부모가 와서 보지 않는다. 그걸 허용하면 배우지 못한 부모 밑에서 열심히 공부한 학생의 몫을 잘난 부모를 가진 학생들이 가로채게 된다. 이 얘기를 바로 유시민 이사장이 면전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저도 오픈북 시험 대학 때 한번 봤거든요. 그러니까 오픈북이란 게 누구한테나 물어보라는 게 교수가 오픈북 시험을 보는 의도는 뭐겠어요. 책을 봐도 좋고 요새는 뭐 이제 전자기기랑 인터넷 검색을 하겠죠. 인터넷 검색을 해도 좋고 자료 같은 것은 네가 알아서 보고 암기하지 않고 다 외부에서 가져와도 좋으니 그걸 바탕으로 너의 생각을 적어내라. 이런 취지에서 오픈북 시험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일종의 자료를 빨리 찾아서 정리하는 능력을 테스트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그걸 테스트하기 위한 게 오픈북 시험이지 오픈북 시험 주고서는 어디다 물어봐가지고 대인 시험 봐가지고 풀어달라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서 저 시험을 냈던 교수의 의도라는 게 책을 보든 인터넷 검색을 하든 뭐 도서관에 뒤지든 당신이 알아서 찾아서 하라는 얘기지 그거를 무슨 부모한테 이메일로 보내거나 전화해가지고 답하라고 얘기 아니잖아요. 근데 예. 이제 저 유시민 이사장은 요 오픈북 시험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이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저 부분에 대해서는 진중권 교수의 논지에 100번 공감하는 것이고 지금 그리고 부모가 개입됐다는 의심만으로 기소를 했다고 이제 유시민 이사장이 그랬거든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물론 재판을 하다 보면 본안 저 공소 제기 이후에 무죄가 나올 수도 있어요. 원칙상으로는. 그런데 검찰이 오픈북 시험을 봤네? 그러니까 이거 엄마가 다 도와줄 것 같은 걸 해서 공소장 못 씁니다. 변호사는 괜히 있습니까? 예. 뭐 언론에도 이미 다 어느 정도 보도가 됐지만 그 아들과 조국 전 장관 부부와의 이메일 내역이라든지 어떤 전화 내역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걸 기소를 한 거지 어떻게 의심만으로 기소를 했다고 저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중권 교수는 이어서 정경심 교수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반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정황에 대한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을 다시 한번 집어들었습니다. 검찰하고 조국 장관 가족은 서로 불신하고 대립하는 관계잖아요. 내가 검찰을 확실히 믿는다면 가져가세요 하겠는데 검찰은 못 믿어요. 그럼 검찰이 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가지고 가서 저 안에 있는 데이터를 뭘 장난을 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를 복제를 해줘야 돼요. 나중에 혹시 검찰이 엉뚱한 걸 하면 증명할 수가 있죠. 증거인멸 시도가 아니에요. 증거를 지키기 위한 거지. 두 사람의 장애 설전이 워낙 거세기 때문에 하나하나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조수진 부장 화면 같이 보시면 자기는 유시민 이사장의 유튜브 방송 안 보다 판타즘을 싫어해서 망상을 대중들은 현실로 믿고 있다. 이 말에 조수진 부장 동의하십니까? 전 동의합니다. 그러면서 음모론적 선동이다 이렇게 딱 규정을 했거든요. 저는 이 얘기를 듣고요. 괴벨스의 선동 전략을 다시 찾아봤어요. 예, 나치의 괴벨스의 선동 전략이 뭐냐면 메시지는 가급적 단순하게 그리고 이거는 과장하고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단어만 계속 심어주는 겁니다. 가령 뭐 유태인을 아리안 민족에게서 유태인을 없애야 아리안 민족이 구원된다. 이런 얘기. 아니면은 빌어먹을 돈, 모든 게 빌어먹을 돈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근데 유시민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증거를 지키기, 보존하기 위해서 빼낸 거다. 이러면 사람들이 증거 보존만 기억을 한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오픈북이라는 것만 강조를 해요. 그렇다면 이거는 도와줘도 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이 믿고 싶어 하게끔 유도를 하는 거죠. 그게 선동이란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게 전형적인 괴벨스의 선동 전략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유시민 이사장이 그것을 본따서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가령 오픈북 테스트. 제가 우리 김종욱 교수님 동국대에 계셔서 동국대 신문방송학과에 지난 12월 기말고사 오픈북 테스트 물어봤어요. 네. 예. 내용이 뭐였냐면 예.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에서의 각 개인이 갖는 개별성을 논하시어예요. 일주일 시험 기간까지 주고 그리고 어떤 것을 참고해도 됩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은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도 한번 읽어봐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인터넷 정보도 찾아봐야 돼요. 거기에서 갖는 개별성에 대해서 자신이 충분하게 답을 제시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신의 힘으로 해야지 부모가 해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게 핵심인데 유시민 씨는 계속해서 오픈북이라는 세자만 기억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 김종욱 교수님 두 사람의 설전이 얼마나 지금 제대로 붙었냐면요. 이렇게 아까 뭐 조세희 부장이 괴벨스 얘기도 하셨지만 히틀러, 스탈린 얘기까지 다 나왔는데 글쎄 뭐 여기까지 번지는 게 뭐 얼마나 생산적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중권 교수가 유시민 이사장을 저격하는 거에 이런 단어들까지 등장한 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스탈린과 히틀러까지 나오는 건 과도하지만 좀 필요한 지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그런 거죠. 하나의 프레임이나 선악 프레임이에요. 예. 유시민 장관을 비롯해서 조국 장관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선이다. 나머지는 악이다.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 진보 내부에서도 진보 진영에 대해서 너무나 과도한 도덕적 잣대를 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저는 사법적 판결이 안 난 거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총장 표창장,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 단국대 논문 제2저자 등재 이런 거 제가 볼 때는요. 소위 아버지의 힘이 없으면 불가능한 내용들이 대부분 다 상식의 문제를 제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우리한테 도덕적 잣대를 놓게 되냐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주 접근이 잘못되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다 선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악이다라는 프레임을 가게 되면 악은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건 전열의 접근이기 때문에 안 좋은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 희생자 프레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은 계속 지금 희생당하고 있다. 검찰이 내용을 흘리고 언론이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조국 장관을 희생자로 만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된다면 그 희생자가 된 조국 장관의 내용과 무관하게 사법적 판결과 무관하게 알겠습니다. 거기에 분노한 사람들 같은 경우가 엄청나게 공격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두 논쟁 속에서 유시민 장관이 하고 있는 내용들은 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선악 프레임에 갇히게 하고 분노를 유발하게 해서 갈등을 유발하는 방식이 된다. 이건 국가에서 좋지 않고요. 유시민 작가가 진짜 그야말로 국민을 생각하고 민주주의를 생각한다면 예. 또 이런 식의 말씀들을 하시는 건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히틀러라는 단어까지 등장한 두 사람의 설전 얘기, 온라인 대리 시험을 놓고 불거지는 얘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쉼없이 쭉 달려봤는데요. 댓글 5개가 들어왔습니다. 만나보실까요? 팔면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지만 조국 가족만큼 먼지 많이 나는 사람이 있을까? 예. 대한민국 정신은 광신도들만 있을 뿐 국민은 없다. 아까 김종욱 교수님 지적했던 그 편가르기, 선악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동양대에서 밀려나서 진중권 교수 열받았나? 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수술할 때가 많으면 여러 군데 수술할 수밖에. 아까 추미애 장관이 언급한 명의론을 의견을 주신 분도 있고요. 마지막 볼까요? 오픈북 시험인데 누가 대신 시험을 봐주냐? 마지막 댓글 웃음소리 크크까지 있는데요. 여기 댓글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의 실시간 검색어도 한번 같이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화면 만나보실까요? 자, 오늘 열애설에 불거진 김희철 씨와 트와이스 멤버 모모양의 열애설이 있고요. 진중권 교수 얘기도 있고 요 얘기는 잠시 뒤 짚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장애철 변호사님, 오늘 오후에 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해서 검찰이 재판에 넘겼는데 거의 20명 넘게 여야 의원들이 좀 이름에 올려있더라고요. 네, 특히나 불구속 기소나 약식 명령 등으로 재판이 청구될 의원들 자유한국당 27명이고요. 여기에는 황교안 대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10명인데 양당 모두 이 같은 검찰의 기소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고 더불어민주당은 본인들이 피해자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예. 검찰이 이 추미애 장관 임명이나 공수처 법안 통과 이후에 이런 발표를 한 것은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이다.
이런 취지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제 검찰이 수사만 하고 기소만 하면 전부 다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이 되는 건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의구심이 들고요. 자유한국당도 왜 여당은 이렇게 무죄가 많은데 야당만 다 유죄 취지로 기소하는 것들이 많냐는 불공정하다는 의견을 내밀고 있는 만큼 예. 이 패스트트랙 관련된 기소가 향후 총선 전국에서 어떤 변수가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러게 총선이 100일 조금 넘게 남았기 때문에 파장이 좀 클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실시간 검색어는 핵심 내용을 한번 대담으로 짚어봤고요. 다음 주제 이 실시간 검색어 아까 잠깐 언급됐던 이 인물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제 바로 확인합니다.